대개발에 실제 투자해가지고 성공한 사례 같은 경우인데 이 책에 있는 거지 이게. 이 책에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리모델링 투자의 비밀. 이 책에는 재건축과 재개발 그리고 아파트 리모델링 그다음에 집값 건물 투자의 비밀을 다 담아놓은 거죠. 근데 집값 건물 투자의 비밀은 여기다 왜 뺐느냐? 너무 제목이 길어서 제가 생략한 거죠. 그렇지만 여기는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리모델링 그리고 집합 건물에 관한 아파트나 이제 그 다세대 연립 같은 집합 건물 이런 부분에 그 우리가 토지만 나왔다든가 건물 나왔다든가 또는 건물 나왔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을 때 투자하는 거, 또 토지 별도 등게 있을 때, 또 대지권 미등기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다뤄져 있기 때문에 지금 강의하는 건 이 책에서 320에서 330쪽 그리고 338에서 351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좀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이 사업 진행 절차도 같은 경우는 재건축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오늘은 지금은 재개발로 사업이 사업 진행 절차도인데 이렇게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그리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및 사업 시행인가 그리고 종전자산의 감정평가와 조합원 분양 신청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주 및 조합원 동호수 추첨 그리고 착공과 일반 분양 신청 준공 및 입주 그다음에 이전고시 및 조합 청산 절차를 거치면서 이제 그 사업이 완료되는데 이게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2단계에 사면은 싸게 살 수 있겠지만 불안한 자 이게 시행될지 안 될지 불안하죠. 그러나 2단계로 가면은 가격은 비싸지만 사업이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는 기간이 짧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도 투기예요. 투기. 그래서 이 재건축이 시행되기 전에 앞으로 재건축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조합 설립위원회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기 전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저렴하게 사가지고 그거를 5년, 10년 동안만 가지고 있다면 내가 필요할 때 사면 단계적으로 살 때부터 계속 오르는 거 1년 단위마다 계속. 지금은 아파트를 지금 재건축 연한이 돼 있는데 가격이 6억대짜리가 제법 있어요. 그게 이제 보면 영등포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안선이 지나가는데 대림동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6억 이하 살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사면은 신안선이 2025년도에 개통이 되거든요. 앞으로 몇 년 안 남았죠. 이럴 때 그게 바로 여의도까지 가고 그 나중에는 또 연결선으로 서울역까지 가고 이 청량리까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아주 괜찮죠. 그리고 아파트가 서울에 보통 20평대만 해도 다 10억씩 가고 그러는데 25평대도 10억대가 가고 있는데 이 30평대가 34평이 6억이 안 가고 막 이런 아파트는 사실은 투자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제가 이제 옛날 얘기 좀 하면 옛날에 보면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요건 얼굴이 자꾸 비치니까 옛날에 어떻게 하면 제가 이제 대부도에다가 한 20년 전에 논을 샀는데 바로 옆에는 이제 SK 골프장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바로 옆에 이제 바닷가에 있는 땅인데 샀어요. 얼마 전에 단맞이 샀어요. 그런데 옆에 뚝방이 또 공매 나왔더라고. 또 뚝방도 샀죠. 다른 사람들은 왜 뚝방을 뭐하러 사냐. 근데 팔 때는 뚝방도 평수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뚝방 100평을 얼마 사냐면 50만 원에 낙찰 받은 거예요. 그거 누가 사요? 나밖에 없지. 그래가지고 제가 한 5년 동안 도지 주다가 팔았는데 그 도지로 저기가 오는 거야 이게. 쌀과. 근데 쌀이 바닷가에 있는 쌀이 그렇게 보기는 못 없어요. 그냥 까만 눈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맛있더라고. 제가 이천쌀 아시죠? 제가 이천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천이 내 고향인데 그래서 매일 이천쌀 먹는데 이천쌀보다 더 나은 것 같더라고. 그런데 그걸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땅을 팔 때 한국은행에서 정년퇴직하신 분이 있고 그때 제가 나이가 한 30대 후반 됐나 그랬을 거예요. 37 정도 됐을 때인데
그 당시에 그분은 나이가 한 80 정도 거의 다 됐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 토지 수용되고 뭐 이런 데다가 투자를 많이 하셨더만요. 그분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게 지금 이야기하고 맞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이제 도로에 붙은 땅을 이제 50만 원에 사가지고 샀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기 맹지 있잖아요. 논이 저쪽에 도로가도 없는데 그러면 그게 2, 30만 원밖에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상을 받을 때 보니까 도로 옆에 붙었던 땅이랑 저쪽에 2, 30만 원짜리나 그렇게 별로 차이가 안 난대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2, 30만 원짜리 2배 사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 그분이 얘기하더라고.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파트 보면 여기 보면 강남에 보면 15억, 20억, 30억 하죠. 물론 돈이 있어도 그렇게 투자해놓으면 30억짜리가 올라봐야 30억, 40억 이래잖아요. 5억, 10억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5억에 아파트 5억, 6억에 사가지고 10억이 된다면 2배가 남잖아. 그러면 또 몇 개 사놓을 수가 있잖아. 이렇게 사람이 투자할 때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 아파트가 역세권에 껴있고 재건축 연한이 되는 이런 34년도, 35년 이런 데 중에서 5억에서 10억 사이에 있는 아파트를 제가 제일 좋아요. 제가 요즘에 영등포에 피리교수다 이제 거기 이제 다 사는 곳 투자를 다 해놨으니까 이번 어디 가냐면 이제 동작구가 요즘 많이 뜨잖아요. 저는 흑석동보다 개인적으로 노량진이 좀 나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노량진은 트리플 역세권 아니에요. 1호선, 9호선, 7호선이 뭉쳐 있는데요. 동작구청 옆에 이런 데가 1구역하고 제가 요즘에는 그 저평가되어 있는 데가 우성아파트가 그래도 저평가되어 있더라고요. 신동아파트하고 우성아파트가 옛날에는 같은 가격을 갔었는데 제가 한 7년 전에 신동아파트 샀다가 팔았잖아요. 응? 40평대. 근데 그 당시에는 우성하고 별 차이 없었는데 지금은 신동아파트가는 정상으로 회복했는데 우성아파트는 지금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근데 하루가 다르게 올라요, 가격이. 지금이. 제가 뭐 자랑할 거 아니지만 제가 엊그저께 또 잠실역에 있는 아파트 또 주상복합 아파트도 한 1억 5천 싸게 또 샀지요, 내가. 경매장에서. 이 사람이 좀 머리를 써야 되더라고. 그런 거는 앞으로 그 정도 부동산 가격이 좀 이렇게 앞을 내다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자, 여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계에서 우리가 어디서 투자할 것인가는 본인이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안전한 단계에서는 비싸게 사는 거예요. 이런 단계에서는 저렴하게 사가지고 좀 2, 3년만 기다리고 5년만 기다리면 그게 은행 적금 통장에 놓는 것보다 훨씬 낫죠. 누가 뺏어가지도 못해. 부동산은. 어떻게 아파트를 뛰어가? 못 뛰어가죠? 부동산 투자가 그런 면은 좋은 거죠. 웃자고 했는데 한 번도 안 웃네. 내가 웃자고 얘기한 건데. 그래서 이런 내용도 이 주기별로 기간 같은 경우는 여기다 기재를 해놨어요. 이 내용을 참고해서 이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성남시 시흥 2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다세대 주택을 매수해서 성공한 사례. 제가 여기다 수정구 성남시 수정구 시흥 2구역에 투자를 많이 했다가 팔고 이제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죠. 이거는 그때 다세대 주택을 갖다가 투자했던 걸 내역을 낸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신흥 주공 아파트라고 바로 맞은표고 여기는 산성 재개발 구역이고 여기는 이제 신흥 2구역이라고 해서 희망 대공원도 있고 아주 커요. 넓어요. 넓어. 요게 다세주택을 이제 사가지고 이렇게 신흥 2구역 재개발 구역은 조합원이 이제 총 2,100명이에요. 그리고 2009년 12월 4일 날 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2016년 6월에 기초 조사를 실시해서 사업 시행 변경 인가를 2010년 11월 말에 인가를 받을 예정이고 이건 전에 내용이 이렇게 있어. 그다음에 순환 이주 단지 입주 시점은 2010년 11월 30일. 그다음에 권리자 분양 신청 실시를 2017년 1월에서 2017년 2월 말까지 분양 신청이 완료되어 있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 시가 2017년 6월 26일 날
순환 이주 단지 이주 개시가 2017년 7월 이주가 시작이 됐고 입주 연도는 2022년이에요. 그러니까 올해가 지금 2019년이니까 한 3년 있어야죠. 원래 이렇게 이주하고도 한 3년 정도 아파트 짓는데 한 3, 4년 걸려요. 이게 이제 평형별 총 분양 세대는 우리가 조합원은 2,100명 되는데 총 분양 세대는 4,774니까 세대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런 경우라고 하면 그냥 뭐 건물만 가지고 있어도 분양작이 다 나오는 거죠. 이렇게 보면 51제곱미터 지금 전용이 51제곱미터가 18평형, 24평형, 30평형, 34평형이 주택 타입별이 51A 타입, 59A 타입, 59B 타입 이런 식으로 쭉 바뀌었고 전용 면적은 이렇게 되고 이제 총 18평형을 1110세대, 24평형을 1834세대. 그러니까 소형평이 제일 많네요. 그리고 30평대가 그 다음에 많은데 1311세대. 그리고 이 그 대형 평형이죠. 34평형 같은 경우를 뭐 707세대 이렇게 건립이 되네요. 저기가 얘는 중대형 세대는 대형 세대는 없네요. 이렇게 건립이 되는데 이렇게 51평 같은 경우는 종전자산의 권리가액을 2억 4,500이고 비례율은 131. 왜냐면 우리가 종전자산의 권리가액에다가 비례율을 종전자산의 감정평가에다가 비례율을 곱하면 권리가액이 나오는 거예요. 이 권리가액이 종전자산의 평가액이에요. 근데 이 비례율은요 사업이 완전히 끝나야 비례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공률이거든요. 사업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을 투자해서 10원을 벌었다. 그러면 비례율이 11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업이 시작되지 않고 이렇게 비례율 정하는 거는 주먹구 휘로 그냥 컴퓨터 돌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 비례율이 100이 넘잖아요. 100이 넘으면 종전자산이 권리가액이 높은 사람이 유리한 거예요. 이게 100 이하면은 종전자산의 지분이 작은 사람이 유리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100이 넘 130 정도 되면은 지분이 작은 사람이 돈을 벌어가지고 지분이 많은 사람한테 상납하는 꼴이 되는 거죠. 내가 설명 잘하고 있죠? 재고주. 그러니까 여러분의 비례율은 이렇게 한 거는 여기가 종전자산의 권리가액이 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찬성률이 높겠죠? 다. 이 정도만 알면 돼. 그렇지만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분만 좋지 나중에 사업이 오래 걸려가지고 막 하면 이 비례율이 150도 되고 200도 되는 거예요. 사업이 10년, 20년 걸려봐. 그 사업비가 여기 충당돼가지고 이게 비례율 150도 나와. 근데 빨리 되잖아. 신축돼가지고 바로 되잖아. 그럼 비례율이 80 될 수도 있고 90 될 수도 있고 그러죠. 어쨌든 이렇게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략 주택 51 정도를 가진 사람이 이건데 권리가액이 이제 이게 50평 2억 5,700, 2억 9,800 이 정도 돼가지고 계략적으로 50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보면 그 6,500만 원이겠죠. 6,500만 원 돌려받고 일반 분양가는 3억 3,200이고 조합 분양권 요니까 요거의 차액이 6,551만 2천 원을 돌려받는 거죠. 근데 이제 59평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종전 권리가액이 2억 9,800이니까 일반 요구 차이가 이렇게 요게 조합원 분양가고요. 요게 일반 분양가예요. 제가 잘못 설명했어요. 이게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신흥 2구역에 아파트는 이렇게 지어질 거라는 모형도예요. 뒤에 희망대공원이 있으니까 이 희망대공원이 이 아파트를 또 뒷받쳐주고 이거는 무상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재개발이나 재건축 단지에 국유지가 있고 이 공문이 있으면 가치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재개발 대상
다세주택을 구입할 때 알고 있어야 할 거는 제가 첫 번째 사례만 좀 열심히 설명해주고 나머지는 이렇다 이렇게 설명할게요. 응? 김아무개가 대지집은 이제 22.94 제곱미터와 건물 전용 면적이 59.86인데 건축 연도는 2001년도이고 2016 2월 24일 일반 매매로 2억 3천만 원에 구입했다. 이 다세대 주택은 2018년 현재 신흥 2구역 재개발 대상으로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조합원들이 모두 이주해서 철거까지 마치고 신축 중에 있다. 이러한 다주택을 일반 매매로 구입할 때 종전 소유자가 조합원 설립에 동의했나? 동의하지 않았나? 동의했으면 조합원이고 동의하지 않았으면 그 비조합, 종합에 동의했더라도 분양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재개발 지역에서는 이제 자동으로 조합원이 된다 그랬죠? 요거는 이제 재건축을 쓰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이제 혼동한 거예요. 어쨌든 동의했더라도 분양 신청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분양을 신청을 했더라도 매수인이 조합원의 지위와 분양권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건물이 재개발을 철거하기 전인지 철거 후인지 철거 후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다세대택은 2016년 2월 24일 취득해서 24평을 분양 신청을 한 상태이다. 그러니까 건물이 철거되기 전인데 취득해가지고 24평형으로 분양을 신청한 상태예요. 분양 신청이 이루어지고 나서 건물이 이주하고 그 건물이 철거되고 이런 순서로 돼요. 그래서 그러나 전매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러니 전매 제한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중도의 조합원 분양권을 파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 가치는 더 높다. 이 주택은 24평을 분양 신청하면 수익이 얼마나 되는가를 분석했더니 24평을 분양 신청해서 종전자산이 권리가액이 1억 7,700만 원이고 24평형이 종후자산이 권리가액은 2억 9,820만 원이니까 추가 부담금은 얼마냐? 추가 부담금이 1억 2,120만 원이다. 발생한다. 따라서 24평을 분양받는데 실제 소유된 금액은 2016년 2월에 2억 300만 원과 추가 부담금 요거를 합치면 3억 2,4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조합원 분양권보다 2,600만 원이 비싸게 된다. 조합원 분양권가 아까 보여드렸죠? 그거랑 계산하면 2,600만 원만큼 내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2,600만 원을 더 주고 산 거예요. 2,600만 원이니까 프리미엄이죠. 프리미엄. 그러면 손해받겠냐? 그걸 분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할 때 이걸 내용을 읽으면 그러나 이 가격으로 평가해서 손해를 봤다. 기본적으로 2,600 그러면 손해본 거 아니냐? 조합원 분양권보다 2,600 비싸게 샀지 않냐 이런 얘기야. 근데 조합원 분양권보다 일반 분양권 훨씬 비싸죠? 일반 분양권을 분양받아도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잖아요. 그 얘기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격으로 평가해서 손해를 봤다고 분석하면 안 되는 것이다.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에 비해서 낮은 가격, 즉 일반 분양가의 7, 80% 수준으로 평가되고 신축 후 아파트 시세는 일반 분양권보다 높게 프리미엄이 붙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최소한 보수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일반 분양가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남시 신축 6년차 1단계 재개발 구역의 아파트 주변 시세를 보면 평당 1,900만 원에 일반 분양했으며 현재도 거래되는 시세는 2,100에서 2,200만 원을 형성하고 있다. 2018년 1월 신흥 무슨 부동산의 시세조사 이게 정말로 분석해서 이게 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변에 신규 새로 분양해서 그 하는 일반 분양가들을 이렇게 다 5억 3천만 원, 5억에서 5억 5천만 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신흥 또 성남시 수정구 신흥 2구역 조합원이 희망하는 일반 분양가는 1,540만 원이다. 여기다가 24평을 곱하면 3억 6,960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투자 수익은 4,54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가 가격으로 기준해서 우리가 내가 산 거를 생각하면 조합원 분양권으로 계산했을 때는 2,600만 원 비싼 프리미엄을 준 거예요. 근데 일반 분양권으로 샀을 때는 얼마냐? 4,540만 원만큼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 분양권을 갖고도 이 하면은 나중에 입주할 때는 5억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 5억 3천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수익은 이제 현재 거래되고 있는 4억 5천만 원으로 투자 수익을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투자 수익은 1억 2,800만 원이 되고 실제 입주할 당시는 또 몇 년 후죠. 5억 5천만 원으로 계산하게 된다면 2억 2,58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이거는요. 이거보다 훨씬 소득이 많이 발생해요. 이거보다. 제가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을 한번 좀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제가 9월 달쯤에 신흥 노량진 6구역하고 노량진 5구에 두 중에 껴있는 도로 4분의 1 지분을 샀어요. 그런데 그 4분의 3 지분권자가 90제곱미터가 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단독 분양 신청했어요. 나는 이제 공동 분양되면 좋겠는데 단독으로 시청해놨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그 4분의 3 지분을 얼마 샀냐면은 한 2억을 안 주고 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추가 부담금이 1억 7천인가 얼마 돼요. 이거 추가 부담금 얼마고 계산하면 전부 보니까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전체 보니까 5억 8천인가 6억이 안 돼. 근데 25평을 무상으로 받는 거예요. 추가 부담금 해가지고 25평을 받는데 5억 8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에 그 옆에 상도역, 장승백역하고 상도역에 새로 이번에 분양한 데 있잖아요. 올 봄에 2019년 3월 달에 그 입주한 데 있어요. 그게 25평이 지금 뭐 시세가 13억가. 그러니까 지금 시세로만 따져도 6억만 쳐도 13억이면 얼마야? 6억에서 13을 빼면 얼마지? 응? 7억이죠? 7억. 근데 또 자기 그 종전의 권리가액 포함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한 7억 정도는 그 시세 차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그거는 지금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 올해 1월 달에 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파트가 지어지면 또 3년, 4년 걸리죠? 그때 되면 15억 되겠죠? 도로 지분 하나 투자해가지고 뭐 한 2억 들여가지고 한 얼마야? 7, 8년 걸려가지고 2억짜리가 얼마 돼? 15억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내가 배가 안 아프겠어요? 난 이번에 관리처분이 아직 관리처분 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 분양권자가 나면 난 대박이에요. 5,300 4분의 1 지분은 5,300에 낙찰 받았거든요. 공동 분양권 되는 자 즉지 바로 한 2억은 프리미엄이 붙는 거예요.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머리를 잘 써야 돼요. 그럴 확률은 근데 이게 두 개 붙어 있어서 5구역에는 아직 분양 양쪽에 두 개 재개발 구역에 두 군데에 겹쳐 있으면요 6구역이든 5구역 둘 중에 아무 데다 분양 신청해도 되는 거예요. 5구역에서 분양 신청하면 되지만 또 그 확률은 내보면 10%도 안 될 것 같아요. 10%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뭐 현금 청산 돼도 뭐 1억이 안 받겠어요? 그런 거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2억 2,580인데 내가 보기로는 여기서 한 3억 5천 정도의 차이밖. 그러니까 이게 실제 우리가 살 때하고 몇 년을 지나서 오르는 거 따지면 거의 더블이 되죠. 더블. 이 두 배가 되죠.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까 도로 지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볼 때는 이런 걸 분석할 때 이미 조합 설립됐어. 이제 시세가 다 올라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간 게. 다 여기 마찬가지. 지금 재건축하고 막 이런 데가 오를 대로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런 잠재력이 있는 거죠. 이번에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건데 앞에 재개발구역 상가주택 이번에는 현금 청산 받아서 부자 된 거죠.
상가 2분의 1 지분을 갖다가 낙찰 받았어요. 이 상가주택은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에서 2층인데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감정가가 2분의 1이 6억 7백이니까 전체를 따지면 한 12억 정도 되죠. 그래서 요거를 얼마였냐면 2분의 1 지분을 얼마 떨어졌냐면은 3억 3백까지 떨어져요. 여기 인수할 것도 다 공실이니까. 다른 지분권자가 3층에 살아요. 그 여기서 지분으로 경매된 데서 지분 공매죠. 공매된 데서 채무자가 2층 살고 있고. 그래서 3억 3백까지 떨어졌는데 내가 3억 4,560만 원에 입찰해서 낙찰받았죠. 왜 이 금액을 썼느냐? 제가 이거 수지에 경매학원 가가지고 이 물건에 들어가라고 제가 브리핑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나쁜 제자분들께서 분명히 이 가격 쓸 거다 생각해서 이 가격 썼어요. 제가 머리가 좋다고 그랬죠? 응?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 역삼역에 보면 이제 성지 오피스텔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갔거든요. 내가 3등 했어요. 나 모르게 강의 듣고 공개 강좌했으니까 최소한 얘기하고 용돈 좀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 모르게 들어가. 그래서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그다음부터는 내가 이렇게 하면은 공개 강좌 했으면 더 쓰는 거예요. 이게 3억 3백인데 뭐 해봐야 뭐 4천 5천 더 썼다고 해서 이게 얼마에 현금 청산됐냐면 이거보다 높은 6억 8천에 현금 청산됐어요. 여기서 또 80% 대출 받아서 1억 천 갖고 그 내용을 여기다 기재한 거예요. 여러분이 안 믿을까봐 현금 청산 받은 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그때 받았던 내용을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봐봐. 요거 두 개. 요게 토지가 5억 3,343만 9천 원. 건물이 오래됐으니까 1억 5천이죠. 그래서 두 개 합치면 6억 8천이 돼. 6억 8천이 넘죠. 6억 8천 한 5백 정도 되네. 그러니까 3억 4,500 투자해가지고 이제 6억 8천 벌었으니까 얼마? 한 3억, 뭐, 낱말로 따지면 한 4억 벌었다고 하죠? 일단 보통 사람들은 또 세금 계산 안 하잖아요. 세금도 법인으로 샀기 때문에 상가잖아요. 이게 건물 요만큼이잖아요. 주택. 이 때문에 한 15% 정도 빼기 계산하면 충분해. 15%도 아니고 한 12% 정도? 그렇게 계산하면 금전을 수익을 많이 본 거죠. 그때 그래서 그때 청산 받을 때 이렇게 했다. 이번에는 뭐냐면 재개발에서 대지 지분 일부 지분이 일반 매매나 경매 나올 때 대응 방법 같은 경우는 제가 생략을 하고요. 어디로 가냐면 338쪽을 가보면요. 338쪽을 가보면 제가 투자해서 성공한 사례가 또 있어요. 재개발 구역 내 2분의 1은 공매, 2분의 1은 경매. 저는 이렇게 지분 경매로 성공하라 또는 이렇게 경매와 공매를 마음대로 주물라고 하지 몰라도 이런 게 자꾸 눈에 떠요. 이게 몇 년도 했다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한테. 이거요. 이게 일산역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단독주택 재건축이에요. 원래 단독주택 재건축법은 없어졌어요. 근데 이때는 있었죠. 지금도 법이 옛날에 만들어지고 아직까지 재건축이 안 된 거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이게 언제 나왔냐면은 조회수는 584가 나오죠. 근데 2분의 1이 땅이 61이고 건물이 22.06. 왜냐면 아까 뭐 다 쓰러져 1층짜리가 하니까. 그래서 최초 공매 공고가 2006년 1월 18일 나왔는데 감정평가 금액이 1억 8,300이요. 그래서 이거를 얼마에 낙찰받았냐면은 1억 2,509만 원에 낙찰받았어요. 그때에 이게 이철수 지분이면 강제경매, 이철미 지분은 공매죠. 암산 공매로 들어가가지고 이걸 낙찰받고 여기 경매 절차에서 제가 공의자 웃으면서 신청했거든요. 경매계장이 막 웃더라고. 그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한가? 했더니 법에
경매로 낙찰받아가지고 공매로 낙찰해서 경매가 지금 공이자 우선 매수면 안 된다는 법이 있어? 없어요. 다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몇 명이 왔냐면 두 사람이 딸라왔죠. 우리는 1등 아니면 2등을 안 하는 사람이 성격상. 오래전부터. 그리고 단독으로 낙찰받는 게 너무 많아. 이거 해가지고 3배 넘기고 팔았던 거야, 이게. 이거 현금 청산 받았어. 요건 인천에 가면 대우자동차 뒤에 보면 상곡 재개발 6구역 내에 다세주택이 있는데 토지만 공매로 나왔어요. 이것도 낙찰 받았거든요. 언젠가 봐. 땅이 646제곱미터 위에 14세대 다가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 2개, 나머지는 이제 3, 40이지, 그러니까 3, 40이. 그러니까 그 3층인데 하나에 3개의 호수식이 있으니까 4개의 호수식이 있으니까 3, 42가 되는 3, 4, 12 그리고 14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림을 보여드려야지. 그림은 여기 있네. 요 그림이. 요 바닥에 있는 땅만 생각했어요. 이걸 낙찰받고 이 건물들한테 어떻게 했느냐 찾아가가지고 소송 안 했어요. 여러분 소송하죠. 머리가 좋아가지고. 난 머리가 나빠가지고 어떻게 했냐. A4용지를 인쇄를 쳐서 이 땅은 무슨 주식회사 무슨 법인이 토지만 낙찰받은 관계로 지상에 있는 건물 소유자들은 이 지상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없고 건물만 갖고 분양을 신청하든가 또는 이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특히 임차인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로 인해서 임차보증금을 손해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법인은 여러분들이 선의로 피해보는 일이 발생할까봐 미리 사전에 잔금 납부하기 전에 알려드립니다. 해가지고 예표용지를 각 코스마다 14개 다 갖다 붙였더니 붙이면 뛰어. 3번을 했더니만 그냥 찾아오더라고. 강남에 와서 만나가지고 해결 봤죠. 이런 걸 특수물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재개발이에요. 그죠? 뭐 이 내용들만 다 읽어봐 드리면 그리고 이렇게 재개발 구역에서 수인이라는 거는 2사람 이상 여러 사람이 이런 거예요. 수인이라는 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 지분이 경매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봤을 때 이한동이 건물 대지를 각각 5분의 1씩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단독 분양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누구랑 가지고 있어야 되냐. 김기수가 건물 5분의 4를 가지고 있다면 이 2사람이 공동 분양권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온 게 누구 지분이냐. 이한동 지분이 강제경매가 됐다면 이걸 낙찰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공동 분양권자 하면은 여러분 내가 질문 한번 할게. 이한동이 날까요? 김기수가 날까요? 내가 여러분한테 줄게 하나. 이한동 지분을 가질래요? 김기수 지분을 가질래요? 응? 건물만 오래사야. 어떤 거 가질래? 1번 가질래? 2번 가질래요? 1번을 가져야지. 1번을 당연히. 건물은 가격이 별로 없어요. 이럴 때는 이거랑 가져가면 대략 생각해보면 이게 90%고 이게 10%밖에 안 돼. 공동 부장권자 한다면 당연히 이거 사야지. 이번에는 재개발로 건물이 철거되고 토지만 경매될 때에는 이럴 때 이 공동 분양권자가 돼야 돼요. 왜냐면 분양 시행할 때는 종전의 건물분하고 토지 부분을 합쳐서 종전 권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건물이 멸실되고 나서 분양 신청하고 나서 건물이 멸실되고 나서 토지만 그 경매가 들어가 낙찰받았다 그러면 이 그
종전에 토지와 건물 전체를 갖고 분양 시행한 중에서 토지 지분에 대해서만 이 낙찰자의 소유고 건물이 철거로 돼가지고 경매가 진행되지 않아가지고 매각되지 않은 그 지분은 아직까지도 채무 종전 소유자에게 있는 거예요. 공동 분양권자가 돼. 근데 실질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잃게 되면 그 건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도 제법 있어요. 근데 주장하면 줘야 되는 거예요. 몰라서 그냥 토지 낙찰자에게 전체를 갖다 분양 자격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자기 권리에 잠자는 사람은 자기 권리를 못 찾는 것도 제법 있어요. 그렇지만 엄격히 따지면 공동 분양권자가 돼야 된다. 이 부분은 이제